이 청년의 이름은 로넬이다. 천재적인 전사로 세계의 존망을 위협하는 거인들과의 치열한 전투에서 마지막 생존자가 된 자다. 비록 승리했지만 그의 기쁨은 쓰라림에 물들었다. 제국의 모든 군대가 희생되었고 그의 뛰어난 지휘관인 대원수 아데산 게이센은 거의 불구가 되어 한쪽 팔을 잃었다. 그와 대원수가 세상을 지키는데 성공한 것처럼 보였을 때 더 강력한 거인 군단이 갑자기 나타나 인류를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었다. 마지막 숨을 내쉬기 전 아데사는 시간의 힘, 타임슬리프를 사용해 로나를 과거로 돌려보냈다. 운명을 바꾸고 제국 역사상 최강의 검사가 될 기회를 준 것이다. 미래의 경험을 가진 로날은 운명을 바꾸고 거인 제모, 네모에 맞서 최후의 전쟁을 준비하기로 결심한다. 간단히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자. 어느 음산한 날, 하늘은 피처럼 붉게 물들었고 비는 쏟아졌다. 땅은 고요했고 주변은 시체와 피로 뒤덮여 있었다. 빗물과 피가 섞이면서 공포스러운 풍경을 만들어냈다. 로날은 시체 더미 속에 서 있었다. 그는 지친 듯 보였고 힘이 다한 상태였다. 이곳에는 그 외에 생존자가 거의 없었다. 그는 검에 기대어 고개를 숙였고 얼굴에는 땀이 흘러내렸다. 그의 옷은 찢어져 있었고 주변의 시체들도 창에 찔리거나 총알을 맞은 상태였다. 거의 모든 이가 온전하지 못했고 붉은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로날이 고개를 들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전투 후의 예리한 감각으로 주의를 기울였다. 그의 눈과 입에서는 피가 흘러내렸다. 눈앞에는 전사한 군단이 널브러져 있었다. 깃발만이 홀로 서 있었다. 정말 많이 죽었군. 그는 거의 힘이 다한 상태였다. 땀은 계속 흘러내렸고 피로에 찬 눈빛이 드러났다. 젠장. 그 순간 쿵 하는 소리가 났다. 아, 너무 부주의했군. 예리한 직감으로 이상을 감지한 그는 즉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거기엔 한 거인의 배가 있었다. 빗물이 고여 웅덩이를 이룬 그 배 위에서 으스스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인간 중에 이런 강자가 있을 줄이야. 로날이 바라보니 그 거인은 눈이 터질 듯이 빛나고 있었다. 이빨을 악물고 있었다. 넌 아직 살아있나? 로날은 거인 아훗 레이허트의 배 위에 서 있었다. 아훅은 매우 무서운 외모를 하고 있었다. 새하얀 눈, 머리에는 4개의 뿔, 온 몸은 검상처로 덮여 있었다. 두 팔은 힘이 다한 듯 벌려져 있었고 흰 날개도 너덜너덜해 보였다. 로날이 그 위에 서 있는 동안 아훅은 이미 눌려 찌그러져 있었다. 이 전투 전까지 그는 매우 강력하고 위험 있는 존재였다. 너, 거인 아훗. 과거에 그는 세 형제와 함께 제국에 와서 마음대로 난동을 부렸다. 이 거인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수많은 시체가 쌓였다. 그중 한 명은 2개의 뿔, 다른 한 명은 3개의 뿔, 그리고 아훗은 4개의 뿔을 가졌다. 제국에 나타난 지 20일 만에 혼란을 일으켰다. 넌 그 셋 중 마지막 생존자다. 현실로 돌아온 로날은 갑자기 아훗의 얼굴을 강하게 밟았다. 발길질로 배에 고인 물이 사방으로 튀었다. 그는 한 발을 거인의 코에 올려놓고 얼굴을 마주보며 말했다. 왜 아직도 안 죽었냐? 발로 얼굴을 짓누르며 비웃었다. 걱정 마, 오래 기다리게 하지 않을 테니. 아훗의 눈은 빛났지만 아무 반응도 없었다. 로날은 경멸하는 눈빛으로 말했다. 내 친구들이 널 기다리고 있을 거다. 모욕을 당한 아훗은 무관심한 듯 보였지만 로날의 말을 듣자 반응했다. 친구. 너와 함께 온 그 둘 말이냐? 로날은 만족스럽게 말을 이었다. 한 명은 불길에 타버렸고 다른 한 명은 로란이란 노인에게 봉인당했다. 그의 눈은 크게 뜨였고 입가에는 즐거운 미소가 떠올랐다. 비록 얼굴은 땀으로 젖어 있었고 옷은 찢어져 있었지만 그의 모습은 여전히 사람들을 즐겁게 만들었어. 알겠어. 이 멍청한 아하스. 내 말은 듣고 싶지 않아.
그가 반박했다. 진실을 숨기지 마. 강력한 인류 로나는 분명 그의 말에 당황했다. 비는 여전히 조금씩 떨어지며 얇은 머리카락을 적셨다. 이를 악물고 아하스는 계속 말했다. 나는 이미 그 적들이 모두 땅에 묻혔다는 걸 알아? 그리고 그의 낮고 무시무시한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다. 그건 너 같은 강자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야. 비록 그는 거인이었지만 등이 땅에 닿고 로난이 그를 밟았을 때 그는 그 거인보다 더 위험 있어 보였다. 아하스의 말을 듣고 너무 우습다는 듯이 그는 비웃으며 말했다. 나는 아직 살아있어. 너무 뻔한 거 아니야? 내 말은 날카롭지만 그는 그 틈을 알아차렸다. 그의 눈이 빛나며 반박하기 시작했다. 너무 앞서가지 마. 내 시간도 곧 다 될 거야. 그는 즐거워하는 듯 했지만 발로 그의 얼굴을 짓밟았다. 그러나 아하스는 신경 쓰지 않고 계속 말했다. 만약 내가 일찍부터 내 재능을 깨달고 집중적으로 훈련했다면 넌 분명 우리의 야망에 큰 장애물이 되었을 거야. 마치 심장을 찌른 듯한 말에 로나는 다시 이를 갈며 화를 내고 고개를 숙였다. 지금까지 계속 내가 그의 얼굴에서 미소는 사라졌고 입가가 내려앉았다. 차가운 눈빛이 아래를 향했고 더 이상 숨길 생각이 없어 보였다. 내 모든 걸 말해. 맞아.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나는 내 인생이 비참하다는 걸 알아. 그냥 조용히 죽어. 그는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말했다. 너는 위대한 인류야. 자랑스러워할 권리가 있어. 로나는 검을 들며 그의 말에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지만 체력은 한계에 다다른 듯 했다. 헐떡이는 숨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아하스가 말했다. 결국 내 세계는? 그가 계속하려는 순간 로나는 그를 강하게 내리쳐 아하스의 머리를 땅에 박아버렸다. 목 위에서 점프하며 강력한 검을 휘둘렀다. 검에서 거대한 빛이 터져나왔고 그의 머리는 멀리 날아갔다. 동시에 땅이 흔들리며 검의 충격으로 공중으로 떠올랐다. 뿔의 구멍을 통해 하늘의 빛이 비춰졌다. 그런 고통스러운 죽음은 아하스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머리가 땅에 떨어졌다. 마지막 거인을 죽인 후 그는 돌아서 떠났다. 그 등을 보며 아무런 미련도 없어 보였다. 시체들이 쌓인 이곳을 내려다보는 로난의 눈빛은 더욱 무감각하고 차가워졌다. 비는 계속 내리고 오래전부터 땅에 흘러있던 피와 섞였다. 그 광경은 참으로 비참했다. 한참 후 그는 문득 생각했다. 내게 무슨 일을 하라고 하는 거야, 로난. 공허한 생각으로 걸으며 그는 붉은 물웅덩이를 밟았다. 물이 소용돌이치며 퍼져나갔다. 로난의 몸은 지쳐 있었고 거의 기절할 듯했다. 절망이 서서히 몸을 잠식하는 가운데 그는 간신히 한 걸음씩 움직였다. 갑자기 무언가를 본 듯 로난이 고개를 들었다. 입에서 헐떡이는 숨소리가 나왔다. 과거의 장면이 떠올랐다. 그때 그는 군대에서 동료들과 함께 있었다. 그들은 모두 키가 크고 건강했으며 모두 웃으며 즐겁게 지냈다. 오직 로난만이 조금 작고 과묵했으며 사람들과 어울리기 어려워 보였다. 모두가 친절했지만 로난은 갑자기 옆에 있던 한 동료를 주목했다. 그 동료가 돌아서 로난에게 웃으며 인사했다. 그 사람은 눈과 뺨에 긴 흉터가 있었고 머리는 두 갈래로 나뉘어 있었다. 아마도 바로 그 사람이 로난을 다른 사람들과 더 어울리게 했을 것이다. 그 후 그들은 함께 전장으로 나가 싸웠다. 이미 생사를 함께하는 동료이자 모든 길을 함께 걸어온 전우들이었다. 그러나 이 치열한 전투에서 그는 목숨을 잃고 말았다. 한 자루의 검은 철갑을 뚫고 배를 관통했고 피는 사방으로 튀었다. 그 순간 그는 공포에 질렸지만 이미 늦은 뒤였다. 그의 눈은 한 점을 응시한 채 멈춰 있었다. 너희들 모두 여기에 있구나. 로넬은 동료들의 시체가 쌓인 곳 앞에서 멈춰섰다. 그들은 모두 검에 관통당하는 고통스러운 최후를 맞이했다. 로날의 가장 친한 친구는 그의 눈앞에 누워 있었고 더는 숨을 쉬지 않았다.
친구는 눈을 감지 못한 채 죽어 있었다. 그 광경은 그 어떤 것보다도 절망적이었다. 이 멍청한 자식들 같으니. 로날은 고통 속에 무릎을 꿇었다.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왜 그렇게 자만했어? 죽을 때까지 싸우다니. 내가 강하다고 너희들까지 다 강한 줄 알았어? 그는 손을 뻗어 친구의 눈을 감겨주었다. 아마도 이게 그가 친구를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겠지? 상황이나 제대로 판단하고 도망칠 줄 알아야지. 이 바보들아. 로날은 여전히 그 자리에 무릎 꿇은 채 스스로를 탓했고 동료들을 원망했다. 왜 이런 일이? 제국 최강의 검기, 오러, 도 막아내지 못하다니. 도대체 왜 내 것만이 그들을 상대할 수 있었던 거야? 그는 친구를 응시하며 죄책감에 시달렸다. 로날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그의 영혼은 계속해서 괴로워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이런 평범한 인사병인 내가 전선에 나설 일도 없었을 거야. 너희들도 죽지 않았을 텐데. 로날의 눈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힘없이 주저앉았다. 피 웅덩이가 길게 이어졌다. 생사를 건 전투 후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건 로날뿐이었다. 남은 자가 가장 아픈 법고 갑자기 극한의 어둠 속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거기 누구 있어? 그 목소리에 그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눈이 휘둥그레진 채 누군가가 말했다. 나 다쳐서 움직일 수 없어. 그 목소리는 어딘가 익숙했다. 무언가를 깨달은 듯 그의 눈에 놀라움이 가득 찼다. 그녀는 계속 구조를 요청했다. 아무도 없어. 로날은 즉시 검을 땅에 꽂고 목소리의 주인을 찾아 나섰다. 그는 일어나 소리쳤다. 찾았다. 너 살아있어. 고통 속에서 그는 이를 악물고 한 발 한 발 힘겹게 앞으로 기어갔다. 마침내 대상을 발견한 듯 그의 시선이 한 점에 멈췄다. 멀리서 심하게 다친 여자를 보았다. 아데산 아칼리아. 그녀를 본 로날의 얼굴에 웃음이 번졌다. 너 살아있었구나. 총지휘관 아칼리아는 찢어진 군복을 입고 바위에 기대 앉아 있었다. 온몸이 피로 뒤덮인 채 지친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다. 아단 잡. 로날. 그는 이를 악물며 무력감에 휩싸였다. 서서히 그녀에게 다가가 물었다. 우리의 뛰어난 지휘관이 어떻게 이렇게 됐지? 아데사는 그가 살아남은 것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너 하사였지? 넌 이렇게 강하지 않았어. 그녀는 진지한 표정으로 중요한 질문을 던졌다. 아하스는 죽었어. 로날이 즉시 답했다. 응, 내가 죽였어. 시체는 여기서 멀지 않아. 아데산이 안도한 듯 숨을 내쉬었다. 그래. 로날은 의아해했다. 그녀가 왜 묻는지 알 수 없었다. 갑자기 아데산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그 자식 죽었군. 그녀는 울면서 속삭였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하사 로날. 로날은 차가웠던 그녀가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묵묵히 바라보았다. 그는 엄지손가락을 올리며 말했다. 그렇게 고마우면 내 부탁 하나 들어줄래? 아데산이 의아해했다. 부탁. 로날이 진지하게 설명했다. 저 충성스러운 병사들의 시체 처리에 대해 규정대로라면 화장되거나 버려져야 하지만 이번엔 좀 더 정중히 처리할 수 없을까? 아데산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그건 나도 확신 못해. 지금 난 너보다 더 망가진 상태야. 내가 직접 처리하는 게 낫지 않아? 로날이 피를 토하며 비웃었다. 하하. 지휘관님, 제가 감히요. 이 피범벅 손 좀 보세요. 저보다 나을 게 뭐 있습니까? 그는 입가에 피를 닦으며 쓴웃음 지었다. 나는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아. 평소엔 그냥 빈둥거리기만 했는데 이제 와서 구덩이에 던져지다니 하늘이 너무 불공평해.
아데산이 물었다. 만약 살아남는다면 뭘 하고 싶어? 로날이 하늘을 보며 미소 지었다. 물론이지, 엄청 많아. 하지만 지금 떠오르는 건 하나뿐이야. 그는 중얼거렸다. 학원에 가보는 느낌이 어떨까? 아데산이 의문을 표했다. 학원. 로날이 전투 중의 기억을 떠올리며 말했다. 그 빌어먹을 거인이 한 마리 자꾸 생각나. 아무튼 중요한 건 내 누나의 마지막 소원이 나를 학원에 보내는 거였어. 그는 한숨을 쉬었다. 아쉽게도 이제 몇 분 뒤면 가족들과 재회하겠지만 아데산이 상황을 정리하려 했다. 비만 그치면 구조대가 움직일 거야. 로날이 태연하게 말했다. 설마 제가 실종 처리될 거라고 했잖아요. 왜 자꾸...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쓴소리를 내뱉었다. 이런 소용없는 얘긴 그만해. 갑자기 비가 그치기 시작했고 햇빛이 비치기 시작했다. 총지휘관과 로날이 동시에 깜짝 놀랐다. 뭐야? 비가 그쳤어? 아데산도 의아해했다. 폭풍이 갑자기 멈췄어. 그 순간 땅이 진동하기 시작했다. 지진이 일어난 것이다. 둘은 무슨 일인지 몰라 당황했다. 로날. 이게 뭐야? 그가 갑자기 무언가를 발견했다. 빛을 발하는 8개의 날개를 가진 괴물이 나타난 것이다. 빌어먹을. 로날이 소리쳤다. 게다가 수백 마리의 괴물들이 점점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대체 이게 뭐야? 저것들. 어디서 기어나온 거지? 아데산이 절망에 빠진 채 말했다. 3명의 거인도 끝이 아니었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끝까지 세계를 구하지 못하다니. 로날도 절망했다. 3번이나? 기회는 단 한 번뿐인데. 그때 그의 목소리가 그녀의 생각을 끊었다. 총지휘관. 로날이 소리치자 그녀가 정신을 차렸다. 왜 그래? 감정 좀 통제해. 어서 텔레키네시스나 뭐든 써서 날 저 위로 던져. 젠장, 검으로는 저것들에 닿지 않아. 아데산이 멍해졌다. 로날이 다시 소리쳤다. 뭐 하는 거야? 빨리 움직여. 설마 당신은 그들을 없애려는 생각도 없나요? 아데산, 에이센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싸우려는 로넬을 무력하게 바라보았다. 농담이죠. 그냥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진지한 표정으로 말하는 그에게 로날은 칼을 뽑으며 덧붙였다. 죽어도 좋아. 하지만 그 전에 이 야만족들의 날개를 모조리 뽑아버려야 해. 아데산은 속으로 생각했다. 이미 나라가 이 지경인데도 포기하지 않다니. 그녀는 무언가를 깨닫고 감탄했다. 그래, 당신은 그런 사람이었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오늘까지 함께 해올 수 있었겠어? 만약 그가 아니라면? 아데산은 잠시 망설이다가 하사관 로날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또 뭐예요? 그는 짜증난 듯 고개를 돌렸다. 저 바빠요. 잔소리 좀 그만. 갑자기 그녀는 그에게 달려들어 뜨거운 입맞춤을 전했다. 로날은 얼어붙었다. 뭐야 이게? 아데산의 입에서 푸른 구슬이 그의 입으로 전해졌다. 내 입에 뭘 넣은 거예요? 그는 의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다. 그녀는 그의 귀에 무언가를 속삭였다. 로날은 듣고 나서 충격에 빠졌다. 잠깐. 당신 지금.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아듣기도 전에 아데산은 밀쳐냈다. 이런 상황에 무슨 헛소리를. 그때 그녀가 그의 이름을 불렀다. 하사관 로날. 아데산이 물었다. 만약 우리가 다시 만난다면 내게 바보 같은 짓 그만두고 그냥 재단사로 살라고 말해줄 수 있을까요? 이 말에 로날은 깜짝 놀랐다.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일을 해왔는데 그녀는 그를 보며 미소 지었다.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이네요. 로날도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때
괴물이 힘을 모아 두 사람을 향해 공격했다. 순간적으로 엄청난 폭발이 일어났고 아데산의 구슬은 빛나다가 허공 속으로 사라졌다. 로날이 눈을 떴다. 사령관님. 사령관님. 그는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소리쳤지만 평화로운 풍경만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이곳은 설마. 손 아래로는 푸른 초원이 펼쳐져 있었다. 내 고향 님부텐 님뷰턴. 진짜로 과거로 돌아온 건가? 그때 시스템 알림이 울렸다. 특별주의 회귀 1일차 시작. 대나무 아래에서 로날은 나무에 기대어 한숨을 쉬었다. 한 손으로 턱을 괴고 있던 그의 눈에는 방금 전까지 겪은 일들이 아직도 생생했다. 사령관님의 말이 진짜였구나. 그 순간을 떠올리면 로날은 아데산의 행동에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두 입술이 맞닿은 순간 그녀가 건넨 푸른 구슬. 내 입에 뭘 넣은 거예요? 하지만 그녀는 침착하게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다. 방금 삼킨 것은 시간을 돌릴 수 있는 구슬이야. 아데사는 진지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이것 덕분에 한때 재단사였던 내가 사령관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어. 이 구슬은 시간을 4번 되돌릴 수 있지만 난 이미 3번 사용했으니 이제 한 번밖에 남지 않았어. 그녀의 눈가에는 희망과 동시에 무력감이 서려 있었다. 그래서 너에게 주기로 했어? 현재의 거인들을 상대할 자신과 로날의 한계를 잘 알고 있던 그녀는 속삭였다. 너야말로 이 세계의 파괴를 막을 열쇠라고 믿어. 그러니 제대로 훈련을 받아야 해. 내가 그럴 의지가 있어서 다행이야. 로날은 놀랐다. 내가 예전에 한 말을 기억하고 있었어? 그건 그냥 헛소리였는데. 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아데사는 조언을 이어갔다. 배우고 싶다면 필리온, 필연, 학원으로 가거라. 뛰어난 사람들이 모인 곳이니 분명 도움이 될 거야. 현실로 돌아온 로날은 이를 악물었다. 빌어먹을. 정말 이럴 수가. 꿈이라면 빨리 깨었으면 좋겠다. 설령 진짜로 과거로 돌아온 거라 해도 혼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어? 갑자기 로날의 눈이 커졌다. 무언가를 떠올린 듯 했다. 잠깐. 이게 과거라면? 이 생각이 떠오르자 그는 옆에 있던 나뭇가지를 움켜쥐었다. 그리고는 일어나 거대한 나무를 응시했다. 푸른 초원을 가로지르며 그는 점점 빠른 속도로 달리기 시작했다. 언니를 만날 수 있어. 태양빛 아래 로날은 나뭇가지를 들고 인파 속을 질주했다. 오랜만에 만날 언니를 생각하니 얼굴에 웃음이 번졌다. 조금만 더 가면. 그때 그의 시선이 무언가에 부딪혔다. 아. 멀리서 한 일당이 아이를 괴롭히는 장면이 보였다. 이 망할 자식들. 고통에 몸부림치는 피해자를 보며 로날은 의아해했다. 왜 아이를 거꾸로 매단 거지? 그는 일부러 외면하려 했다. 한 일당의 악행에 너무 익숙해져 버린 탓이었다. 여전히 변한 게 없군. 하지만 등을 돌리려는 순간 로날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잠깐, 저 아이는 밧줄이 아니라 마법으로 매달려 있잖아. 이 외딴 지역에서 마법을 사용하는 자가 나타나자 그는 당황했다. 왜 이런 귀중한 인재가 전장에서는 보기 드문데 이런 시골에 나타난 거지? 중요한 걸 떠올리며 그는 놀라운 표정으로 소리쳤다. 이제야 생각났는데 이 시기면 그들도 여기 있을 텐데. 주변 공기가 어두워지며 에이엘은 벌벌 떨었다. 얼굴에 두려움이 서렸다. 그놈들이 언제까지 이런 짓을 할 작정이야? 계속 이러면 저 꼬맹이에게 큰일 날 거야. 거꾸로 매달린 아이는 간청했다. 제발 멈춰주세요. 한쪽 다리가 마법의 빛에 휩싸인 채 아이는 울며 애원했다. 정말로 엄마 약값이 이번 달에는 너무 비싸요. 아이의 비참한 상황은 한의 잔인한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다. 그는 비웃으며 말했다. 그래서? 내 엄마 건강을 내가 신경 써야 한다는 거야? 잠시 후 한의 얼굴이 굳어졌다. 손을 높이 들며 한마디마다 아이의 얼굴을 후려쳤다.
효자라면 돈을 더 벌어야지. 갑자기 한이 멈추고 A애를 돌아보았다. 야, 이 자식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저 나무 꼭대기까지 올려? A호는 공포에 질렸다. 잠깐. 난 그럴 수 없어. 높이 올렸다가 손이 미끄러지면? 한이 짜증스럽게 말했다. 계집애도 아니고 겁을 왜 그리 많이 내? 너도 저렇게 매달아 놓고선 말이야. 한이 경고하며 으르렁댔다. 입 다물고 빨리 올려. 안 그러면 너도 함께 매달아 버릴 거야. AL의 얼굴이 새파래졌다. 혼란스러운 마음에 눈썹이 일그러졌다. 왜 이렇게 됐지? 마법을 배운 게 잘못이었나? 마을 사람들 앞에서 마술을 보여주던 즐거운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난 그냥 뭔가 잘하는 걸 보여주고 싶었을 뿐인데 마법을 펼치는 그의 손이 떨렸다. 양심의 가책에 입술을 깨물었다. 못한다고 말해야 하는데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너무 무서워. 아래 입술을 깨물며 스스로 다독였다. 아니, 말해야 해. 한과 일당이 기대에 찬 눈빛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AL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발, 그가 제발 멈춰주세요. 라고 외친 바로 그 순간 나무 지팡이가 그의 머리를 후려쳤다. 로날이 머리를 툭 치며 경고했다. 그만둬, 이 개자식아. 지금 당장 죽여버릴 거야. 내 중간에 마법이 끊기며 아이 다리의 빛이 사라졌다. 아이는 한 일당의 놀란 눈앞에서 땅에 쿵 떨어졌다. 한이 분노하며 소리쳤다. 뭐 하는 짓이야? AL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장난하는 줄 알았어? AL이 움츠리며 변명했다. 아니,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갑자기 로날이 사이를 가로막았다. 얘야, AL. 그 쓰레기 신경 쓰지 말고 나랑 이야기 좀 해. AL은 비로소 자신을 친 자가 누군지 알았다. 로날. 한은 무시당한 것에 화가 났다. 야, 이 개새끼야. 진심이냐? 로날은 관심 없이 말을 이었다. 내게 할 말이 있어? 한이 분노하며 끼어들었다. 마법 순간이동 어디서 배웠냐? AL이 솔직하게 답했다. 동네 서점에서 산 마법서로 독학했어요. 로날은 놀라움과 존경이 섞인 표정이었다. 싸구려 마법서로 저 정도라니. 대단한데 그는 깊이 생각에 잠겼다.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한편 거인들을 마주한 로날은 긴 검을 뽑으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전투 경험으로 단번에 그 소리를 알아챘다. 검을 든 한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감히 나를 무시하겠다고. 그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다. 내 놈의 목에 핏줄이 곧 서네. 옛날 일을 꺼내는 걸 보니 내가 일부러 져준 이후로 건방져진 모양이군. 말을 마치자마자 한은 검을 들고 로넬을 향해 돌진하며 소리쳤다. 오늘은 내 놈의 버릇을 고쳐주겠어. 위험이 다가오는데도 로날은 태연했다. 자신을 향해 날아오는 검을 바라보며 속으로 평가했다. 호, 진검인가. 이 자식 어디서 구한 거지? 자세는 엉망인데 힘은 꽤 세네. 그래서 이 동네에서 깡패짓이나 할 수 있었구만. 그는 천천히 몸을 뒤로 젖히며 한의 공격을 피했다. 속으로 자부심이 들었다. 물론 내 상대는 될 리 없지? 한은 놀란 눈빛으로 로날을 바라보며 불안해했다. 쉽게 피하다니. 로날은 자신의 반사신경에 만족스러워했다. 몸은 젊어졌지만 군기반 경력병 시절부터 다져온 전투 본능은 여전하군. 잠시 침묵이 흐른 뒤 한이 비웃듯 말했다. 운 좋게 피했네. 내 놈 남은 인생 동안 숟가락도 못 들게 해주려 했는데. 로날은 말다툼할 가치도 없다는 듯 대꾸했다. 그래, 오늘따라 운이 좋네. 평생 불운만 겪다가 말이야. 한은 로날을 굴복시키려는 의지를 버리지 않고 다시 검을 들어 위협했다. 그럼 어서 무릎 꿇고 빌어라. 목숨은 살려줄 테니. 대신 한 팔만 남겨주겠지만.
로날은 비아냥거리며 반응했다. 우와, 무서워 죽겠네. 로날의 태도를 눈치채지 못한 한은 계속 말했다. 내 놈을 죽이고 나면 내 누나한테 잘 해줄게. 누나라는 말에 로날의 표정이 굳어졌다. 방금 누나라고 했나? 한은 비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내 누나 볼 때마다 생각하는데 엉덩이 탄력이 장난. 말을 끝내기도 전에 로날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눈빛이 살벌해지며 나무 막대기를 휘둘렀다. 피가 번쩍이며 공중으로 튀었다. 한은 벌어진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었다. 자신의 한쪽 귀가 공중을 날아가는 것을 보고 경악했다. 긴 검은 땅에 떨어지며 찰싹 소리를 냈다. 아, 내 귀. 내 귀. 한은 머리를 부여잡고 비명을 질렀다. 부하들은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 갈색 부츠가 한을 향해 다가오며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다. 이 개자식아. 로날의 얼굴은 검게 일그러졌다. 목에 핏줄이 붉어지며 소리쳤다. 죽고 싶어서 이러냐? 사막, 빈터. 불량배들은 로날이 한을 패는 모습을 두려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어떻게? 나무 막대기로 귀를 잘라버리다니. 저 빨간 피가 땅에 떨어지는 걸 보라니까. 로날이 고함쳤다. 얘야, 이 개새끼들아. 구경 잘하고 있냐? 하늘발로 걷어찬 로날은 그가 비명을 지르자 말했다. 너희들도 이 자식 꼴 당하기 싫으면 손잡고 꺼져. 부하들은 피 흘리는 머리를 부여잡고 벌벌 떨었다. 네. 당장 갑니다. 로날이 덧붙였다. 그리고 빼앗은 돈은 다 내놔. 정신적 피해 비용도 포함해서. 알겠습니다.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로날은 돈을 빼앗긴 소년에게 돈을 건넸다. 소년은 어리둥절해했다. 이게 제 건가요? 제가 뺏긴 것보다 훨씬 많은데. 괜찮아. 나한테는 이 정도면 충분해. 소년은 눈물을 흘리며 돈을 꼭 쥐었다. 저희 다시는 안 올게요. 고마워요. 정말 착하시네요. 로날은 손을 흔들며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말했다. 별거 아니야. 어서 집에 가라. 소년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두 손을 꼭 쥐고 머뭇거렸다. 어떻게? 정말로요? 아엘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는 두려웠던 기억을 떠올렸다. 그렇게 해선 안 된다는 걸 알았지만 한이 협박하니까 너무 무서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전부 제 잘못이에요. 진심으로 사과하는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로날이 한숨을 쉬며 미소 지었다. 아엘, 너 또 그렇게 질질 짜는 거야? 한이 널 여기로 데려왔을 때 난 너도 나랑 같은 처지일 거라 생각했어. 그는 아엘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위로했다. 자책하지 마, 내 탓이 아니야. 아엘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래도 제 마음은 받아주세요. 인사를 나누고 돈자루를 챙겨 떠나는 그를 바라보며 아엘도 손을 흔들었다. 로날의 시선은 아엘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의 눈에 비친 아엘은 착하고 사랑스러운 여자였다. 로날이 입꼬리를 올리며 중얼거렸다. 그렇게 나쁜 애는 아니었어. 아엘의 어깨를 툭 치자 그가 깜짝 놀랐다. 얘야, 너한테 할 말이 있다고 했던 거 기억나지? 아, 맞아요. 로날이 돌아서며 말했다. 좋아, 그럼 4일 후에 여기서 다시 보자. 4일 후요? 아엘이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다. 로날은 무심하게 대답했다. 나한테 할 일이 생겼거든. 나중에 보자. 칼을 뽑으며 아엘을 노려보는 그의 눈빛에 아엘의 얼굴이 새파래졌다. 물론 내가 안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겠지. 로날은 재빨리 사라졌고 아엘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다. 이런, 정말 어떻게 해야 하지? 깊은 숲속의 작은 집 앞에 로날이 서 있었다. 햇빛이 그의 실루엣을 문에 비추고 있었다.
그는 신선한 장미 다발을 들고 있었다. 과한 건가? 그녀가 꽃을 좋아한다고 해서 아무거나 다 꺾어왔는데 그는 부끄러워 꽃을 버릴까 고민했다. 역시 버리는 게 낫겠어. 나무 문이 열리며 한 여자가 걸어 나왔다. 밖에 누구시죠? 어머, 로날 너구나. 로날은 뒤를 돌아보았다. 나 돌아왔어. 군대에 있을 때 그는 항상 이 순간을 생각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말없이 떠나서 미안해 라고 해야 할까? 아니면 널 정말 많이 그리워했어 라고 해야 할까?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결국 그가 내뱉은 말은 단 한마디였다. 오늘 일찍 퇴근했어. 아이로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래. 잘 됐네. 로날은 그 말에 얼어붙었다. 꽃다발을 들고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응. 돌아왔어. 식탁에는 아이로가 준비한 음식이 가득했다. 세상에. 내가 날 위해 꽃을 준비하다니. 그녀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꽃을 꼭 안았다. 내 차가운 동생이 나에게 꽃을 선물하다니. 아이로는 기쁨에 겨워 소리쳤다. 정말 기뻐. 내가 좋아하면 돼서. 그녀는 로날에게 더 많은 음식을 주려 했지만 그는 거절했다. 사랑스러운 내 동생, 이 정도로 배부르니? 스튜 더 가져올까? 고마워. 하지만 이제 배불러. 로날은 갑자기 질문을 던졌다. 그런데 올해로 몇 살이야? 세상에. 로날, 나 22살이잖아. 왜 그런 질문을 해? 로날은 망설이며 대답했다. 아, 갑자기 까먹어서. 아이로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일어섰다. 다친 데 없어? 열이라도 난 거 아니야? 22살이라면 앞으로 10년밖에 안 남았어. 로날은 속으로 생각했다. 아이로가 그의 이마에 손을 올렸다. 열은 없는 것 같네. 역시 나의 예상대로야. 그녀는 여전히 밝고 상냥했다. 로날은 그녀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생각했다. 이 순간이 영원히 계속됐으면. 그는 아이로의 손을 잡았다. 10년 안에 이 세상과 너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천천히 내렸다. 할 말이 있어? 무슨 일인데? 로날이 선언했다. 나 학원에 들어갈 거야. 아이로의 눈이 반짝이며 물었다. 학원이라고? 정말이야. 그녀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다. 다시 한번 말해봐. 진심이지. 응, 진심이야. 너는 항상 내가 그 얘기 꺼낼 때마다 듣지도 않더니. 아이로는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다. 이날이 올 줄 알았어. 넌 똑똑하니까 분명 모든 걸 잘 해낼 거야. 그녀는 냄비를 바닥에 내려놓았다. 자, 이건 우리 둘만의 선물이야. 냄비 안에는 금화가 가득했다. 로날은 깜짝 놀랐다. 이건 돈이잖아. 어떻게 이렇게 많이? 아이로는 비밀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몰래 모은 거야? 깜짝 놀랐지? 로날은 금화 더미를 바라보며 말문이 막혔다.